베트남은 절대 쉬운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한 기회의 땅입니다. 한 제가 1억, 2억 정도 가지고 있다 하면 그걸로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베트남은 아직은 가능합니다. 평소에 수강생 분들이랑 사이는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가게에서 손님을 만나거나 체육관에서 만나는 회원들이 전부다 보니까 이 친구들하고 이제 좀 많이 가깝죠. 사장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좀 여기까지. 이게 공이 여기까지 오게. 아, 네. 안녕하세요. 혼자 사는 집이다 보니 집이 좀 작아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 호치민에 여기 빈증에 한식당 조그만 거 하나 운영하고 있는 나경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아, 올해 48입니다. 베트남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지금 19년 정도 됐어요.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되셨나요? 한국에서 사업을 조그맣게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을 저랑 같이 동업했던 친구가 저한테 사기를 치고 이쪽으로 도망오는 바람에 그 친구 찾으러 왔죠. 처음에 19년 전. 아, 잡으셨나요? 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오. 안에서도 도박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고 아. 그런 친구가 밖에 나오니까 뭐 또 여전히 똑같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돈은 못 받고 그 친구만 그냥 보내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여기서 살게 됐습니다. 정말 특이한 케이스시네요. 예. 실례가 안 된다면 한국에서는 어떤 사업 하셨었어요?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제3금융이라고 하나요? 사채 같은. 그러면 혹시 여기 집 좀 간단히 소개시켜 주실 수 뭐 있나요? 소개시켜줄 게 없이 뭐 네. 이게 혼자 사는 집이다 보니까 여기가 거실이고요. 네. 여기가 거실이고 TV 보다가 자는 걸 좋아해서 아, 소파를 그냥 아예 여기서. 침대같이 이렇게 꾸며놓고요. 아. 네, 이거 소파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 저 혼자 자는 방이고 아, 네네. 여기가 화장실. 네. 그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뭐 건조대랑 뭐 세탁기 있는 아, 집이고요. 예. 주방이 굉장히 깨끗하네요. 거의 요리를 안 해 드시는 것 여기서는 같은데요? 음식을 해 먹을 일이 없어요. 아, 아무래도 식당 운영하시니까 예, 그냥 거기- 식당에서 드시는 예, 건가요? 예, 예. 저기 플스5 남자들의 로망 아닌가요? 게임하는 거 좋아하세요? 이거 혼자 있다 보니까 뭐 영화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실례가 안 된다면 여기는 월세로 살고 계신 거죠? 네네네. 그럼 집세는 얼마 정도 하나요? 한 1,000만 동 정도, 지금 한국 돈으로 한 7, 8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여기도 3룸이 있는 건물이죠? 네네. 1,800만 동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호치민보다 훨씬 저렴하네요. 네네네. 동네가 호치민보다 작은 동네고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조금 더 네. 저렴하죠. 그러면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빈증이라는 도시가 생소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떤 네네. 곳인지 간단하게 아, 설명 네네. 좀 해주세요. 여기 빈증은 호치민에서 차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오는 공업도시고요. 공장들, 회사들, 생산직 그런 회사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요. 이쪽은 아무래도 호치민보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시골이지만 호치민만큼 큰 도시입니다. 현재 빈증이라는 도시에서 식당이랑 주짓수 도장을 2개 운영하시는 네. 거죠. 네네. 그러면 아직 한인도 많지 않고 편의시설도 호치민에 비하면 없잖아요. 네네. 근데 빈증이라는 도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 호치민 시내에도 똑같이 식당을 조그맣게 아리랑이라고 뭐 조그만 건 아니지만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풀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왜 호치민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식당인지를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뭐 이군도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서로 제살 깎아먹기 하고 있잖아요. 호치민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호치민에서 한 7년 정도 했지만 너무 과열된 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왼쪽 쪽 빠지더라도 좀 편안하게 장사를 좀 여유롭게 하고 싶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9시가 좀 넘었는데 보통 네. 이 시간에 출근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이제 월수 금요일에는 제가 이제 오전에 주짓수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출근합니다. 어쩐지 몸이 좋으신 이유가 있으셨네요. 아이고, 운동은 매일 하시나요? 네, 거의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매일 하죠. 이렇게 운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10년이요? 네, 그 10년 운동한 것만큼의 몸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아니요. 근육 운동을 막 하는 게 아니고 주짓수 할 때 근력이 딸리지 않으려고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이 몸에서 최대로 하는 거죠. 이 헬스장은 다닌 지 얼마나 되셨어요? 체육관 오픈할 때부터 했으니까 작년 12월 달부터. 아파트에도 헬스장이 있는데 따로 여기 오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구가 많이 없어요. 저기 저 친구가 코치거든요. 저도 가끔씩 저 친구들이 원하면 주짓수
PT를 해주지만 저 친구들도 필요하면 저한테 한 번씩 해줍니다. PT를. 기부의 테이크. 몸 좋죠. 저 친구가 몸이 제일 좋아요. 같이 한번 불러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 친구는 20대인데요. 첫사랑이 실패만 안 했으면 저만한 아들이. 주짓수를 하시는데 헬스장을 따로 오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 이게 아무래도 주짓수는 거의 유산소 운동이다 보니까 근력 운동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틈틈이 근력 운동을 좀 해줘야 젊은 친구하고 스파링 할 때 제가 힘이 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틈틈이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헬스장하고 다르게 신발을 안 신어도 돼요. 아, 그러네요. 이게 좀 편하긴 하죠. 동네 헬스장 같은 느낌. 운동할 때 힘들면 어떤 생각하세요? 힘든데 무슨 생각을 해요? 아무 생각도 안 하지. 아, 힘들다 아니 생각. 그럼 베트남은 헬스장을 등록하는데 보통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한 4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엄청 싸네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12개월 해야 뭐 한 달에 3만 원 이런 식으로 측정하잖아요. 여기도 비슷해요. 한 달씩 끊으시면 4만 원이고 12개월을 끓이면 제가 알기로는 40만 원 정도. 촬영한다고 평소보다 더 무거운 거 드시는 거 아니죠? 맞아요. 아, 티나요? 사장님만의 정해진 운동 루틴이 있으신가요? 아, 예, 저는 하루에 일주일에 4분 하라고 있어요. 오늘은 뭐 하시는 날이에요? 어깨 하는 날이에요. 저 운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엉덩이 라인은 엉덩이를 해야죠. 큰일 날 뻔했어요. 무게가 이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야. 머리 부러질 뻔했네. 와, 5kg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여기까지. 이게 공이 여기까지 오게. 팔 일단 대면 안 되고요. 아니, 5kg 들고 저렇게 있는 제가 지금 몇 킬로를 할까요? 아, 카메라 안 들어갔으면 바로 멈췄는데 카메라 들어가니까 땀나는 거 봐요. 갑자기. 운동 끝나신 건가요? 네, 이제 올라가서 주짓수 수업 준비해야죠. 아, 주짓수 샵이 센터 안에 있는 예, 거예요? 안에 2층에 있습니다. 올라가시면 돼요. 네. 한국에 인원 주짓수라고 8개 지관이 있고요. 그 중 하나입니다. 여기 베트남 지부예요. 그리고 본관은 한국의 남양주에 있습니다. 물 그냥 맹물 드시나요? 예, 예, 맹물에다가 홍삼 좀 섞었어요. 아, 몸에 좋은 거 잘 챙겨 드시네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이가 나이인 만큼. 수업은 보통 몇 시에 시작하세요? 11시 30분에 시작해요. 학생들 오시기 전에는 뭐 하시나요? 아, 이제 손가락 테이핑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짓수를 하게 되면 손가락이 좀 많이 다쳐요. 그래서 다치지 말라고 손가락 테이핑을 좀 먼저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되게 두꺼워졌어요. 이 두꺼워지면 개구리 손톱 되거든요. 이런 테이프 같은 것도 베트남에서 다 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아, 그럼요. 베트남 쇼피에 가면 팝니다. 개당 25,000동? 반절로 나눠서 쓰니까 이거 하나를 한 일주일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요리사가 손이 생명인데 손가락을 다치면 안 되니까 열심히 싸매야죠. 오전 시간은 거의 운동만 하시면서 보내시네요. 오늘 수요일 금요일만요. 그럼 화요일 목요일엔 뭐 하세요? 아, 오전에 간단하게 헬스만 하고 바로 출근합니다. 운동을 안 하시는 날은 없군요. 거의 그렇죠. 근데 아침 식사도 따로 안 하시고 점심까지 운동만 하시는 거 보면 운동 중독 아닌가요? 어렸을 때 놀 만큼 충분히 놀아서 놀고 싶은 게 없습니다, 지금. 주짓수는 그러면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12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지금 벨트가 무슨 색이신가요? 브라운 벨트입니다. 영어 이름이 켄입니다. 도장 오픈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12월에 오픈했어요. 아, 혼자 운영하시는 거죠? 네네네. 혼자 운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사람이 없어요. 야, 여기 빈증이라는 동네에 주짓수 체육관은 여기가 유일한 주짓수 체육관입니다. 베트남 사람들도 주짓수에 관심이 좀 있는 편인가요? 아니, 관심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겁을 먹어서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상담 자체가 없어요. 외국인들 빼고는. 수강생 비율은 어떻게 돼요? 한국 사람들이 한 10%, 15%? 나머지는 다 외국인들입니다. 뭐 아프리카, 미국, 영국 뭐 이렇게요. 한 달에 학원비
운동비는 얼마나 받으세요? 주짓수는 제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운동을 할 데가 없어서 저도 운동할 겸 만들어 놓은 데라 현지 가격으로 120만 동 받아요. 그 대신 월수금 3일밖에 수업을 안 하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는 베트남은 외국인이 사업할 때 아무래도 제약이 많아서 네네. 주변에도 베트남 분 이름을 빌려서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식적으로 제가 만약에 주짓수 체육관을 오픈을 한다면 그게 필요할 겁니다. 법인을 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는 제가 샵앤샵으로 여기 사장이 베트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명의로 모든 게 이제 스포츠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그걸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는. 그러면 사장님이 주짓수 학원을 오픈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금액은 어느 정도 드셨나요? 제가 여기 주짓수 체육관을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매트 이 정도 사이즈를 재고 매트를 깔고 15일 정도 다 걸렸던 것 같아요. 금액은 1,800만 동 정도 여기 매트 값이 정도입니다. 저희 회원 한 명 오셨네요. Say hello. Hi. Hello, Where are you from? I'm from America, Texas. Texas. Yeah. How long have you been coming to this academy? Probably about 4 months now. Wasn't it a bit awkward at first having a foreign head coach? No, not really. Me and Kenny communicate pretty well, so no worries. If you had to rate this place out of 10, what score would you give it? I would give it a 10 out of 10. Why? I like Kenny. I like Kenny a lot. He's got the same kind of attitude and work ethic as I do, so it's good. Okay, how long have you been living in Vietnam? I've been here for 18 years now. What kind of job are you doing here in Vietnam? I own a furniture company. Are you a CEO? I am a CEO. Oh, that's cool. Yeah. So why do you do the jujitsu? Yeah, I do this for kind of just to stay healthy. Stay healthy? Yeah, stay healthy. I'm getting older now, so I'm like 38 now. So I want to stay healthy and not be fat. 그럼 이제 수업 시작하시는 거죠? 네네, 30분이니까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 친구랑 저랑 오늘 또 열심히 스파링을 해야겠습니다. 원래도 주짓수를 하셨던 분인가요? 미국에서 2달 정도 했었다고 들었고 제 식당 손님으로 왔다가 등록을 하게 된 거죠. 평소에 수강생 분들이랑 사이는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가게에서 손님을 만나거나 체육관에서 만나는 회원들이 전부다 보니까 이 친구들하고 이제 좀 많이 가깝죠. 사장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럴 수도 있고. 드링크 버튼. 자, 이제 워밍업 끝난 겁니다. 이게 워밍업이에요? Is it hard? You're so sweaty. 저 시간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와, 사장님 체력이 엄청나신데요? 옷에서 가복 떨어질 생각. 수강생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스파링 하시면 교감이 많이 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더 친해지는 거죠. 이제 운동 끝나시고 어디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식당으로 가야죠. 7분 정도 걸립니다. 오토바이도 그러면 베트남에 오신 뒤로 계속 타시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빈징에 와서 샀어요. 멋진에서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가 필요가 없어서 제가 움직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여기는 매장이 몇 평이에요? 글쎄요, 아래층 위층하면 한 100평, 월세는 얼마나 하나요? 월세는 좀 싸게 들어왔어요. 5천만 동? Em làm cái này ký rồi đúng không? Ở đây là mấy cây cổ sô? 4 cây, cái này thêm là 1 cây nữa làm đài đúng không? 4 nhảy 1 non. thay đổi. 소스 종류가 5가지예요? 네네네. 그걸 매일매일 번갈아 가면서 그렇죠. 쓰시는 네네네. 거예요? 직원분들도 헷갈리실 것 같은데. 아 근데 제가 만드는 소스가 있고 모든 직원들이 다 주지를 않아요. 어느 정도 기간이 되는 친구들만 주니까. 베트남에서 한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고민하시는 게 오리지널 한식의 맛을 지키느냐 아니면 베트남 현지화를 시키느냐를 고민하시는데 사장님은 어떤 쪽이세요? 그러니까 타겟을 어디에 두냐가 일단 제일 중요하겠죠.
베트남 로컬 친구들을 상대를 하려면 아무래도 로컬 친구들 입맛에 맞게 바뀌는 게 맞을 거고, 저같이 이제 한국 사람이 주라면 한국 사람 입맛에 맞추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사장님은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췄지만 중국 분들이나 네네. 일본 분들의 비율이 더 높은 거네요. 네네. 그분들은 음식에 좀 만족을 하시는 것 같나요? 네네. 여기에는 아시죠? 일본 식당이나 중국 식당은 뭐 사이드 메뉴를 하나씩 다 돈을 받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없는 식당 중에서 아무래도 세팅이 좀 이쁘고 사장이 직접 음식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베트남에 식당을 가면 맹물을 쓰는 데가 되게 많은데 아리랑은 일단 결명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루는 잡고, 하루는 쌀밥인데 강황밥, 그리고 하루는 고리가 살짝 들어가는 거 아니면 5국 이상이 들어가는 밥, 3가지 종류가 밥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있는 반찬은 직접 다 만드는 겁니다. 사서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장님은 원래 요리를 하셨던 분인가요? 네네. 원래 전문은 일식이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배우고 엄마한테 배우고 뭐 그랬던 거죠. 이게 지금 1인분인 거죠, 사장님? 네, 1인분에 여기 고기까지 이렇게 세트가 육상 냉모민이라고 해서 21만 원이에요. 지금은 브레이크 타임인가요? 네네. 아, 드디어 쉬시네요. 이제 보통은 집에 가서 쉬거나 뭐 어제 술을 한잔 했다면 사우나 가죠. 그럼 사장님은 베트남에서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면서 내가 여기 이렇게 19년이나 살게 될 거라는 걸 몰랐죠. 저는 그래서 처음에 와서 렌트카를 탔어요. 렌트카를 8년을 탔더니 차를 2대를 탔더라고요. 한국에서 처음에 들어오시면 렌트카를 1~2달 정도 타시는 건 괜찮은데 어차피 뭔가를 하실 거면 차는 무조건 사시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중국 차값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 가족분들이랑 떨어져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외롭거나 힘들진 아유, 않으세요? 그럼요. 아무래도 그런 게 있죠. 음. 근데 그런 거보다는 일단 당장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기는 비빌 언덕이 없어요. 혼자 일어서야 되고 혼자 고민해야 되고 혼자 힘들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요즘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해보고 싶어 하시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사장님은 처음에 베트남에 오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첫 발을 내디디셨는지. 처음에 저는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었고요. 상황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처음에 저는 오자마자 어떻게 학교를 다니게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좀 내가 처지는 것 같고 그런 거였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금 지나고 나니까 처음에 저랑 같이 와서 저는 학교를 다녔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지금 말하는 수준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뭔가 한국에서 사업이 조금 힘들고 뭐 그렇다고 여기가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는 동네는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여기서 뭔가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는 아무것도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학교를 일단 먼저 배우고 다니시면서 그냥 주위 사람을 그냥 만드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여기 와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한국인을 조심해라, 한국인 사귀지 말아라, 네네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제일 위험한 사람이 현지말을 하는 한국 사람, 저 같은 사람이죠. 아, 사장님 네, 조심해야겠네요. 조심하십시오. 길거리에서 저를 만나면 나를 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사장님도 베트남에 와서 사기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믿었던 사람, 아는 형의 와이프로 사업을 했는데 그 둘이 이혼을 하니까 그 가게를 제가 다 뺏기게 됐어요. 그러면 베트남에서 사업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직원을 만나는 부분이 제일 힘들죠. 직원들이 이제 제 마음같이 움직여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베트남 애들이 베트남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한국 사람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베트남 친구들은 이거 비하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건 우스갯소리입니다. 껌 씹으면서 계단 못 올라갔다 그래요. 그런 소리가 있어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을 잘 만나는 거죠. 직원들. 그러면 여태까지 사장님이 사업을 해오시면서 만났던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잖아요. 네. 그런 사장님만의 이런 직원을 뽑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약속 시간 안 지키는 애들은 시간이 지나도 똑같아요. 거짓말하는 친구들은 똑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처음에 컷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이제 그거를 자르고 나서 이제 한번 해보는 게 그래도 10번 당하고 한두 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 은퇴하고 베트남에 오려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베트남은 절대 쉬운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국보다 좀 마음이 좀 편할 수 있게 그런 상황을 낼 수 있는 충분한 기회의 땅입니다. 한 제가 1억, 2억 정도 가지고 있다 하면 그걸로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베트남은 아직은 가능합니다. 베트남에 오면 무조건 땡땡은 해라. 아, 학교는 다녀라. 아, 학교 다녀라. 언어는 배워라. 그러면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가도 베트남을 선택하실 건가요? 네, 저는 아마도.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촬영하니까 어떠셨어요? 저도 잠깐 유튜버를 좀 해봤는데 좀 편안하네요.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안 해도 되고 계시니까 얘기도 좀 하면서 제가 좀 뭐 버벅거리긴 않았죠? 네, 잘해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유익한 정보 알아가고 시청해주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제가 이쁘게 나오게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